두리앞에 야구시대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구 전문 아트 채널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우리 또 정통 예술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야구에서의 정통 예술. 야간가르드 한 거랑 좀 엮여 있죠. 정통파로. 예. 자, 스토브리그 1막이 정리된 가운데 2막이 펼쳐지는 흐름이에요. 1막이 막 화려한 액션 스펙타클 영화였다면 2막은 약간 스릴러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묘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박찬호, 강백호, 박혜민, 김현수 등 이른바 빅4의 행선지는 정해졌고요. 나머지 중에서도 이제 굵직한 왕년의 스타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영하 선수도 결정됐고 최원주 선수도 KT 이적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심을 모으는 선수들은 이제 김재환, 예. FA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FA에게 네, 된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유계약 선수가 됐죠. 예. 방출 선수, 예. 진짜 조건도 없는 김재환 선수 얘기 그리고 최용우 선수 뭐 삼성 가네 안 가네 기약 뭐 남내 결정된 거 없네 이런 이제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 최용우 선수 등의 행보를 두고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예. 물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거에 제일 강한 취재 왕 예. 김은진 스포츠 경영 스포츠 부장 예. 모셔놓고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김은진 부장 스토브리그의 여왕이죠. 퀸 오브 더 스토브리그라고 하나요, 영어로? 예. 굵직한 단독 다 했죠. 예, 그렇죠. 과거에도 스토브리그의 이런 움직임 저런 움직임 다. 예, 그렇죠. 이용균 기자가 지금 뭐 스릴러, 뭐 액션 영화로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영화 얘기를 하자면 오늘 스토브리그 이야기는 뭐 감독판이나 확장판이다. 디렉터스 컷. 얘기, 호흡이 긴 예술성 있는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200회 후에 간간히 특집을 지금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렇죠. 일단 만들어 보고 내용이 좋으면은 그 뒤에 특집을 다는 겁니다. 일단 찍어보고. 네, 아파트도 뭐 선분양, 후분양이 있잖아요. 이거는 후분양이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자체 평가를 한 다음에 나중에 특집을 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공후 분양 들어갑니다. 예, 일단, 이제 인사가 늦었어요. 지금 예,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네요. 자,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스포츠 부장.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네, 저 이렇게 주책이에요. 언제 얘기하나?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나왔을 때랑 포지션이 달라졌어요. 예. 예전에는 항상 담당 기자였는데 이제는 스포츠 부장으로. 그래서 아우라가 좀 달라졌고요. 네. 대화부터 들어가죠. 먼저 한번 꺼내 볼게요. 김재환 선수 어제 시끄러웠어요. 두산하고 결별을 했는데 그게 아주 이례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뒷얘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갑자기 왜 이 시점에 나왔냐부터 좀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고 이걸 뭐 김재환이 이때 터뜨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25일 밤이 보류 선수 등록 마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두산이 이제 구단이 김재환 선수를 설득을 한 거고 잔류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25일이 지나면은 보류 선수를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래서 시점은 어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제 김재환 선수는 FA 자격이 있었지만 FA 자격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FA 선수가 안 됐고 그러면 지난해 성적이 조금 부진해서 1년도 보고 그 다음에 FA를 신청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뒤에 숨겨져 있던 계약이 있었고 결국은 두산이 방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을 때 두산 구단은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김재환 선수와 계속 협상을 했고요. 이게 이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21년 끝나고 이제 김재환 선수가 첫 FA 됐을 때 그때 이제 두산이 야구를 잘할 때죠. 한국 시리즈 계속 가고. 김재환도 잘할 때고. 맞아요. 그래서 당시 내부 FA가 외야수 김재환, 박건우 두 명이 외야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건우를 이제 NC에 먼저 뺏겼고. 그래서 이제 두산은 좀 급해지죠. 그래서 김재환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사흘 뒤에 이제 사실은 김재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계약 조건이 4년 115억 원.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네, 100억 원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그때 이게 사실은 두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맥시멈이었고. 근데 여기서 타구단이 이제 협상을 하다 보니 그때 이제 에이전시가 바로 리코였고. 뭐 대부분의 대형 선수들은 다 리코죠. 근데 리코가 폭발한 게 이 시즌이에요. 이 스토브리그. 박건우 보내고 뭐 김재환도 하고. 근데 타구단이 제가 알기로 액수는 10억 원이었습니다. 타구단이 10억을 더 불러온 데가 있다라고 되니까 없는 돈을. 그렇죠. 그러면 두산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까지는 올려줄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설득을 하다가 이제 선수 측에서 그러면 이 조건을 들어달라. 10억은 안 올려줘도 되니? 라고 했던 게 바로 4년 뒤에 FA를 다시 할 때
그때 먼저 두산하고 협상을 해보고 네. 계약이 안 되면 나는 보류권에서 풀어달라. 완전 방출을 해달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왜 해줬어 두산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얘기에 이제 연속이 되는 건데 구단들이 벼랑 끝입니다. 이 선수를 못 잡으면 엄청난 비난과 그룹으로부터 사실은 자금도 받아놨고 근데 돈이 있는데도 못 잡는 이 바보가 되는 상황. 이 상황에 몰리면은 계속 이런 결정을 하는 구단들이 지금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두산도 그런 이 사건이 바로 시발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4년이 지났고 사실 그러면 4년 동안에 김재환 선수 성적이 좋았느냐? 라면은 문제가 없었겠죠. FA 계약을 그냥 했으면 되니까. 근데 김재환 선수 4년간 평균 타율이 2할 5푼. 홈런은 작년에 29개 친 게 가장 많이 친 거고. 작년이 반짝했더라고요. 맞아요. 작년만. 성적이 좀 떨어지고. 그럼 상식적으로는 FA 시장에 나가기 어려운 성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와 도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돈을 더 많이 주는 구단이 있었지만 남았다. 이런 선택을 하는 선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는 두산을 나가겠다. 보류권을 풀어달라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 배경에 이제 김재환 선수한테 이제 비난 여론이 가는 것은 두산을 나갈 계획으로 FA 신청을 안 한 거다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를테면 이제 일반 팬들이 생각하기에는 FA 재수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약 조건을 반전인 거죠. 몰랐으니까. 근데 FA를 신청하냐 마냐 여부 때부터 두산은 굉장히 매달려서 설득을 했었고 프랜차이즈 스타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김재환 선수가 결국은 그렇게 선택을 했고 마지막까지 뭐 설득을 했지만 본인이 선택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비즈니스긴 하지만 팬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배신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조건이 계약 조건이 미리 공개가 됐더라면 파장이 좀 덜했을 수 있는데 이걸 꽁꽁 감춰놓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레버리지로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오픈이 됐으면은 그거대로 또 난리가 났겠죠. 그래도 털고 갔으면 되는데 이거로 감춰놨다는 것 자체가 김재환 선수가 이걸 마지막까지 레버리지로 쓰려고 그렇죠.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진짜 실행할 거라고 두산은 생각을 그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고 먼 일로 하고 좀 그냥 묻어뒀던 것 같아요. 실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할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재환 선수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결국은 성적도 안 났고 우선 협상이 실패했고 지금 성적으로는 두산과의 좋은 계약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는데 굳이 떠날 필요까지 있었을까? 두산과 말씀한 대로 그 제약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연봉 계약을 하고 FA 제소를 해서 다시 한번 평가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방출을 요청하고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선수 입장에서 이제 메이저로 치자면 베스팅 옵션을 이행하는 해달라고 선택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두산을 떠나는 건데 김재환 선수의 마음은 두산이 아니라 잠실을 떠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재환 선수가 잠실 홈런왕도 했었지만 굉장히 좀 잠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았나. 현장에서 취재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현장에서 많이 좀 듣긴 했었고. 근데 지금 성적을 보면 김재환 선수가 계약하고 4년간 타율이 2할 5푼, 75홈런. 잠실에서는 이 기간에 타율이 2할 3푼 6리. 75홈런 중에 잠실에서는 29개. 잠실에서 절반의 경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4년간 제일 잘한 시즌임에도 잠실에서 12개. 그러니까 잠실에 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잠실은 뭐 모든 타자들이 약하긴 한데 더 조금 차이가 커 보이네요. 기술적인 약한 것도 물론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잠실의 스트레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김재환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잠실구장이 젊었을 때 느꼈던 그 사이즈와 좀 뭔가 압박감이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구장에서 한번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좀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좀 더 빠른 나이에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환 선수가 이렇게 어쨌든 선택을 했다는 거는 물밑에서 김재환 선수가 내가 나가면은 어떤 구단이 손짓을 할 거야. 갈 곳이 있어. 그런 비비론도 믿는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봐도 그렇죠. 왜냐면 두산이 FA 신청 여부 결정할 때부터 지금 마감이 25일 반까지 지금 실무진들이 다 동원돼서 설득을 했는데도 거절을 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은 이 과정에서 두산이 계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과 총액까지.
몇 년 얼마 제시까지도 했는데도 거절을 했고 성적이 저 정도인데도 그렇게 나오는 건 믿는 데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네,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일부 구단이 실제로 관심을 보인 게 사실이고요. 뭐 사실 찔러볼 만은 하죠. 네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온 구단도 있다고 제가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두산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변수는 있는 게 두산을 나온 지금 상황적인 모양새 그리고 또 여론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영입하기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런 한편에 실제로 관심을 보였던 구단 중 한 구단은 저한테 어저께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안 하겠다. 네. 포기하겠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관심은 현장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안 하기로 했다. 안 뛰어들겠다.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구단도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전 상황하고 지금 뭔가 두산에서 내용을 발표한 다음에 여론이랄까 그런 걸 좀 추이를 살폈겠죠. 근데 좀 뭔가 접근을 하는 구단들 중에는 뭐 구장 사이즈가 작은 구단이 있겠구나 이런 짐작은 하게 되네요. 그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어저께 저한테 안 하겠다고 한 구단도 그 구단 중에 하나.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구단들이 말씀하셨던 의리되고 있어요. 슈퍼 의리. 근데 오늘 보면 이영하 선수 두산 FA였죠. 계약을 했는데 총액이 52억 원. 근데 계약금이 굉장히 많아요. 52억 원 중에 옵션이 6억이니까 이제 보장액이 46억인데 계약금과 총 연봉이 반땡. 그러니까 23억씩. 그러니까 계약금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20억이 지금 넘어가는 계약들이 나오고 굉장히 불펜 투수 중간 투수임에도 어마어마한 계약이고 여러모로 작년 장현식 선수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요. 장현식 선수는 풀보장이었죠. 네, 풀보장인데 액수가 똑같이 52억 원 그리고 장현식 선수도 이영하 선수도 에이전시가 같습니다. 그리고 한 이영하 선수 그 총 계약금 플러스에서 총액이 52억까지 올라간 데는 또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두산은 사실은 이제 김재환 선수 문제를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던 와중에 사실 이영하 협상도 동시에 해왔고, 근데 이제 이영하 선수한테 이제 접촉을 하는 제시를 한 다른 구단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50대까지 안 올라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타구단이 경쟁이 붙으면서 지금 올라가서 두산도 그 중에 마지막에 더 올려서 지금 52억이 됐다. 타구선이 기술적인 배팅을 하면서 액수가 나오면서 두산도 거기 반응해가지고 그렇죠.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협상안을. 꼭 이 선수 프랜차이즈 스타 두 선수잖아요. 김재환, 이영하 다 프랜차이즈 스타고 또 김원영 감독이 투수는 좀 잡아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했었고 그러니까 둘 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또 두산도 한 것 같습니다. 올겨울 두산 프론트 바쁘네요. 근데 사실 이번에 FA 시장에서는 투수 시장이 비교적 타자에 비해서는 열받기 때문에 이영하 선수의 가치가 오를 거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선발도 불펜도 뭐 다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구단 한 군데서는 이영하 선수의 관심이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경쟁이 붙다 보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수도권이니까 지방입니까? 수도권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두세 군데가 더 붙으니까. 어느 정도 실토하네요. 대답이 나오나 안 나오냐 보려고 했는데.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다음 질문 한번 해주시죠.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올라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뭐 총액이야 뭐 지난해에도 많았고 뭐 몇 년 전에도 비해서 많았긴 했는데 계약금의 비중이 커지고 그리고 옵션의 폭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거의 전액 보장에 가까운 흐름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경쟁 때문일까요? 조금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뭐 섞인 것 같은데 일단은 경쟁이 1번. 그러니까 지금 KT가 돈을 써야 되는 팀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KT가 영입한 김현수 3년 50억 원 전액 보장인데 1988년생인데 또 빠른입니다. 빠른. 빠른 88. 네, 빠른 88한테 87들과 동기인 거죠. 맞아요. 양현종 선수가 형이라고 부르니까 그 이 선수한테 파격적인 계약을 KT가 했고 전액 보장을 최원준도 바로 같은 날 4년 최대 48억 근데 옵션이 6억 원 그리고 이 선수도 계약금이 22억 원입니다. 연봉이 총 20억 원. 최원준 계약은 좀 놀라웠어요. 놀랍죠. 그리고 그 전에 두산에 간 박찬호 80억 원 계약금이 50억 옵션은 2억 원인데 계약금이 50억 연봉이 총 28억 그러니까 78억이 보장인데 계약금이 50억이나 되니까 이게 97.5%로 그냥 보장해 준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과정이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박찬호를 놓고 두산하고 붙은 팀이 바로 KT였습니다. 근데 KT도 제가 알기로는
규모는 똑같았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세부 디테일이 다른 거죠. 네. 옵션이 더 많았고, 근데 최대한 쉽게 해주는. 뭐 옵션은 옵션이요. 네네. 명목상 네. 옵션일 뿐 네네. 달성하기 네. 쉬운. 네. 근데 계약금 50억 원을 이기지 못한 거고, 그리고 지금 옵션의 그 규모를 이기지 못한 거고, 그리고 지금 박찬호 그리고 강백호 선수도 떠났고, 네. 그다음에 박혜민 선수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한테 전액 보장으로 해준 게 사실은 KT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갈등을 하고 했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계속 연세인데 김현수는 꼭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현장 상황들을 좀 조사해보고 구단이랑 뭐 에이전트 쪽 얘기를 들어보면 계약금 공모가 계속 켜지고 있잖아요. 계약금이 5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약금이 이렇게 커지냐 이거 양쪽에다 물어봤는데 세 가지 이유가 맞물려서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입장도 계약금이 많은 게 좋고 구단 입장에서도 계약금이 많은 게 썩 나쁘지 않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선수 입장에선 계약금이 많으면 좋아요. 근데 원래는 계약금이 많았을 때 부담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약금은 첫 때 다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이듬해 종합소득세를 낼 때 그 계약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세법이 조금 바뀌어서 계약 기간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4분의 1로. 4년이라면 계약 기간이. 그럼 이걸 쪼개서 낼 수 있으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모기업에서 돈 받아 쓰는데 쓸 수 있을 때 올해 예산을 많이 받았을 때 이걸 많이 써놓아야지 이거 조금 계약금 줄인다고 해서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단 입장에서도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게 낫다.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이 세금을 나눠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금으로 그래도 강남 아파트 하나 살려면 목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좋다. 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런 형태로 뛰기 때문에 점점 더 선수 입장에서는 계약금 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했듯이 구단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잡으려면 같은 돈 안에서라도 계약금을 많이 쳐주는 쪽이 선수의 마음을 사기 좋은 거잖아요. 이런 구조들이 지금 맞물려가고 있다. 근데 플러스 거기에 구단이 선수가 원하는 걸 구단이 다 들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단들이 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가 인기가 많아서 수익이 이게 그룹에서 타온 돈도 있지만 이 야구 구단 자체적으로 굴릴 수 있는 수익이 많아져서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번 시즌에 가능하다라고 구단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계권료도 올라가고 있고 뭐 관중 수익 그리고 또 그 각종 그 구단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올라가고 그런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모기업이 돈을 쓰기도 조금 편해졌죠. 인기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약금 50억은 총액 80억에서 50억이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그 투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또 분석도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100억대를 만약에 박찬호 선수가 정말 한간에 처음에 막 이렇게 부풀려졌듯이 100억 계약을 했더라도 만약에 연도가 늘어나서 100억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5년 6년을 했겠죠. 그러니까 연간 20억이니까 사실 저는 이건 100억 계약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짚어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재 구단에 돈이 많기도 하고 선수들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이렇게 뭐랄까 이제 그 계약 구조가 선수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이전시의 독과점, KBO 리그에 특히 KBO 리그 에이전시의 독과점 형태가 좀 문제다.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협상력 혹은 에이전트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구단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21년 그 즈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 특정 에이전시에 대해서 계약은 하면서도 우리가 뭐 특정 에이전시라고 하지만 다 알고 있잖아. 리코. 항상 불만은 전부 다 있어요. 있고 하지만 직접談判에 나선 단장들 자체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항상 얘기는 하는데 협상을 하는 파트너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런데도 뭐 협상 태도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리코가 이렇게 선수를 많이 데리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당해낼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협상 때만 되면 결국은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잡아야 되는 그 입장이 되니까. 근데 결국은 이거는 저는 구단들 뭐 리코의 그런 틈새를 이용한 그런 전략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KBO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규칙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에이전시가 구단당 3명 총 15명 이상 보유할 수 없다. 15명 보유할 수 있고 그 15명을 좀 쪼개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구단에 3명 넘게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보유 선수 수가 소속 선수가 훨씬 많죠. 그렇죠. 60명 그 등록된 것만 그 홈페이지에 있는 야구 선수는 12별로 60명이에요. 이제 계약서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볼펜심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있지만 우리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이 보도도 돼서 아마 팬들도 아실 건데요. 에이전트 계약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전트 계약이 네. 전체 15, 구덤별 3명.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데 FA가 이제 되는 선수, 큰 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는 그 해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 대충 따져봐도 한 해 에이전트 FA 얻는 선수가 15명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면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돌립니다. 아, 에이전트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요걸 빼서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필요할 때 돌리는. 에이전트로 전화하는 거죠. 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럼 그 숫자를 15명에 맞추고.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고 네. 이게 결국은 규정의 틈새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리코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이용을 하겠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그건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규정을 보완을 해야죠. 이게 맞습니다. 계속 문제가 예, 나오면. 그리고 이해랑 대표도 리코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데도 다 막 네. 에이전트, 매니지먼트 왔다 갔다 네, 하면서 한다.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수가 초과한 거 아니라고. 근데 워낙에 제일 이제 규모가 크니까 같은 숫자라도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사실은 이게 사실 뭐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규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KBO도 이게 구단들이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몇 년 됐는데 맞아요. 해마다 스토브리그마다 그리고 점점 계약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괴물 계약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변형이 돼서 계속 오다가 김재환 사태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리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전 진작에 손을 댔어야 되는데 왜 다들 불만만 말하고 KBO는 모른 척했을까? 그래서 리그 차원에서 움직임도 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에이전시 행태가 그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다만 10개 구단 KBO 포함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있죠. 보이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 그 판교에서 윈터 미팅을 여는데요. KBO와 10개 구단 실무진 팀장급들이 모여서 네네. 관련 회의를 시작을 한답니다. 아. 예, 그리고 12월 중순께 단장회의죠. 실행위원회. 네. 열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실효성 있는 안을 마련하는 그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한 번 만나서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예, 뭔가 몇 차례 해서 그 방안, 대응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사에 거쳐서 한번 뭔가 좀 그 경쟁 그리고 균형감 있는 좀 제도를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모든 구단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최근에 한 이사회에서 먼저 나왔대요. 이사회에서. 네네네. 근데 이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막 안을 마련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올라온 안은 이제 결정하는 데고. 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톱다운 형식으로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아, 이사회에서 이거 좀 해보자라고 예, 예. 이제 안에 던져주는 상황.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매년 겨울이면은 각 구단들이 단장들이 선수를 놓치고 또 잡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잖아요. 이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 잘하고 못하고는 차후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독과점이라는 게 뭐 지금 뭐 여름 피사철에 비치 뭐 정감 있는 표현으로 해수욕장 아무 예전에 백사장. 예, 네. 가면은 뭐 진짜 바가지 요금이 판을 치잖아요. 음료수 하나를 막 몇 배씩 줘야 되는데 근데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목은 마르고 근데 그것밖에 살 수 없는 구조. 그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추가로 여담이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정규 시즌 마지막이었는데 아마 그 이용윤 기자나 김은진 기자도 현장에서 뭐 자주 그런 풍경을 목격했을 것 같은데요. 그 LG나 두산이 잠실 경기를 하다 보면 원정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강 싸움, 진짜 5강 싸움에 가네마네 변수가 이제 뭐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나온 상황에 떠가서 감독이랑 절박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제가 뭐 이동을 하고 이제 로비를 지나갔는데 해당 팀 선수들 몇 명이랑 네네. 에이전트와 지금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담소 나눌 수 있죠. 근데 그 표정이나 그 분위기가 밖에서 팬들이 느끼는 진짜 간절하다. 5강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괴리가 있었는데 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거기가 예. 저기 그 중앙지정석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테이블 있는 그 자리가 예, 맞습니다. 종종 그 장면이 자주 예,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런 대화, 뭐 에이전트랑 선수가 만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만나야죠. 뭐 진로를 위해서. 그러나 좀 때와 장소는
가렸으면 좋겠다. 예, 그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야구라는 게. 예, 뭐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예. 다른 에이전트들은 그렇게 자주 안 와요. 야구장. 근데 그걸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죠. 거죠. 네. 양면이 있는 거죠. 저도 여담이지만 그런 장면 봤어요. 선수 하나가 되게 막 고민 있는 표정으로 에이전트에게 찾아가더니 전세 이슈가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논의하는 장면도 있어서 에이전트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되는구나. 이해란 대표가 뭐 정말 많은 걸 챙겨주더라고요. 선수가 많으니까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챙기려고 하긴 하는데 그러려고 또 많이 야구장에 다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너무 큰 이슈들은 자중해야죠. 이제 그 제도를 초반에 만든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15명하고 3명하고 한 이유도 있을 거고 어쨌건 요런 문제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긴 하는데 요 대안을 만들 때 있어서 지금 들어오는 증상만 가지고 해결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국 야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선수들도 잘 좋은 계약을 하고 에이전트사들도 여러 명의 에이전트가 모두가 잘 살면서 경쟁할 수 있는 요런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해서 시장을 합리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뚝 떨어지는 답이 나오지 않겠지만 요걸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맞습니다. 구조적인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FA가 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FA 제도가 너무 빡빡하니까 나오는 숫자랑 실제 한 에이전트가 보유할 수 있는 숫자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더 많아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안 그럴 생각이 것 들어요. 같은데요? 에이전트가 FA가 한 30명씩 나오는 거야 이제. 뭐 이론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30명을 다 보유할 수도 있죠. 그게 옆에 구단당 3명이니까. 네, 저는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 관련 메이저리그 에이전트 관련 좀 제도로 좀 그 검색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메이저리그는 그런 윤리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 포지션의 선수들을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간 그 이익 충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해당 선수들에게 만약 우리 회사가 제가 에이전트라면 우리 선수들에게 다 고지를 해야 된대요. 이거 모르고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에 이미 너랑 같은 포지션의 선수가 이만큼이나 있어. 라는 걸 고지를 해서 이 선수가 그럼 저 딴 데 갈게요라고 이제 허락을 받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칫 그 이제 특정 포지션의 선수들이 모인 상태 특히 2021년이었나요? 포수. 뭐 그렇게 포수나 외야수나 특정 포지션이 다 모인 다음에 일종의 독과점 문제가 레버리지로 사용됐잖아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특정 포지션이 모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홀대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는 걸 보면 선수들도 에이전트를 선택할 때 잘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메이저리그 얘기 다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조사한 거 다 했고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하시죠. 기아 얘기 좀 해볼게요. 뭐 FA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기아 내부 FA 최용호 선수, 양현종 선수가 이슈예요. 관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최용호 선수? 일단 어제 뭐 김재환 이슈를 최용호가 덮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던데 최용호 선수로 시선이 이제 전환될 차례이기는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아와 삼성이 2파전인 게 맞고 경쟁이 붙어서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보도 하나가 나왔었는데 다만 거기서 언급된 계약 조건 3년 30억은 완전히 틀린 거고요. 그건 아니다. 그거에 할 거였으면 이미 기아랑 계약이 끝났습니다. 최용호 선수는. 기아와 최용 그 정도로 지금 좀 올라간 상태다. 기아와 최용호 선수 사이에 액수 차이가 좀 있었고요. 거기서 삼성하고 지금 경쟁이 붙으면서 그 와중에 또 나이는 더 어리긴 하지만 성적에선 최용호가 앞서는 김현수가 또 3년 50억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 협상 중이고 지금 일단 원소속 구단인 기아의 입장에서는 최용호 선수한테 아직 최종 통보를 하지도 않았고 최용호 선수도 이러겠다 저러겠다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지금 아직은 협상 중이다. 근데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쪽이 더 부르고 이쪽이 더 부르고 이렇게 되면은 혹시 비슷한 포지션의 좌타자의 김재환의 방출이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그 얘기를 다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삼성 기아가 계속 붙는다. 네.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물어봐요. 저를 테스트하시나요?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삼성 이종열 단장하고도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통화를 해봤어요. 네. 최용호 선수 얘기를 꺼냈더니 제안을 해놨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진행된 상태는 아니다. 확정적으로 진행됐다는 거는 만나서 뭐 계약서 쓰고 이런 어제 절차겠죠? 기사 나온 예. 걸 의식한 발언 예. 같습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FA라는 건 좀 급물살 탈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테랑들의 시선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양현종 선수도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둘 중에서도 최영우랑 먼저 적극적으로 더 최영우 선수랑 먼저 하고 있고요. 삼성이랑 아무리 붙었으니까. 네, 양현종 선수는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념상 말하는 이 본격적인 협상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양현종은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 한 단계라고 보이고요. 양현종 선수는 기아가 반드시 잔류를 시켜야 되고 네. 기아에서 은퇴하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수, 성적 그 이상의 상징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좀 고려할 게 많아서 가장 뒤로 미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아쉬운 점은 기아가 이제 올해 FA가 6명이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왜 시즌 중에 그래서 이 6명 중에 아무도 그러게. 하지 않았느냐. BFA 단연 계약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은 뭐 박찬호 선수는 경쟁이 붙을 게 예상이 됐으니까 그렇다 네. 치더라도 최영우, 양현종 같은 선수는 시즌 중에 저는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프랜차이즈도 그렇게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FA가 6명이니까 누구 한 명 서운하게 하면 안 되니까 끝나고 같이 공평하게 시작한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최영우, 양현종을 먼저 하는데 어떤 선수가 그걸 서운해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건 그 선수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올 시즌 성적도 기아가 안 좋았고 또 구단도 내부에 지금 나름의 사정이 뭐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선수들을 지금 한꺼번에 하려고 밀어놓은 것부터가 전 협상이 지체되는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상 당사자인 선수들이 사실 우리 옛날에 에이전트 제도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하고 직접 할 때. 네, 직접 할 때 보면 항상 서운하다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단장이 나와야지 진심이 운영팀장이 느껴지지 하냐. 않는다, 뭐 네, 이런 거. 뭐 그런 식의 인데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협상 당사자인 선수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그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다. 지체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아가 또 스토브리그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박찬호 선수가 두산으로 떠나면서 네. 유격수 자리가 일단 비어 있어요. 또 보성 선수로 유격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안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어제 두산에서 이제 박찬호 부상 선수로 신인 투수 홍민규를 네. 지명을 하면서 두산이 내놓은 묶지 않은 선수 중에 내야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 왜 안 뽑았지 하는 선수가 있는데 쓸만한 내야수인데. 예, 근데 유격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격수의 포지션을 맞춰놨던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쓸만한 투수를 뽑더라고 이제 전략을 했던 것 같고요. 제러드 데일이라는 호주 내야수 네. 마무리 캠프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괜찮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아시아 쿼터를 유격수 이 선수로 뽑을 활용한다?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 보입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은 가능성은 아니지만 높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력하다. 외국인 계약도 지금 어제 제임스 데일 계약했고 네. 올러는 지금 보류 선수로는 묶어놨는데 더 좋은 투수가 있으면 바꾼다. 그 포지션이고 타자는 위즈덤은 이제 보류권에서 풀었고요. 네. 외야수로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격력을 좀 갖춘 타자를 찾고 있는데 아직은 타자 쪽에서는 아직은 윤곽은 나올 정도는 아니고 내일 같은 경우가 이제 내일을 일단 해놓은 게 좀 든든하긴 하죠. 근데 내일이 이번에도 미국에서 한 3개 구단 정도가 오퍼를 메이저리그 계약을 제시를 했대요. 네. 근데 선발 보장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 11월 30일까지는 내가 답을 드리겠다고 기아에 먼저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고요. 결정을 해서 또 자기가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발표를 했으니까. 마감 시간 남았는데 일찍 결정을 했군요. 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그래서 많이 그 예상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시아 쿼터로 호주 외국인 내야수를 뽑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혹시 김도영을 유격수로 변환해서 쓰려는 계획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과 상상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진행되는 바가 있을까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뭐 언론 보도도 있었고 이범호 감독과 뭐 심작 단장의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격수 김도영은 저는 옵션 중에 하나로 그냥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가능성을 전제로 지금 이용균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을 전제로 질문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라고 답을 한 거 같고 지금 김도영 선수를 유격수를 시키는 게 김도영 선수 개인한테도 팀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미션이잖아요. 3루수를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엄청 잘했던 선수가
폭발적이었던 선수가 작년에 올해 부상을 당했고 맞아요. 바로 다음 시즌인데 또 포지션을 옮겨 변경. 더 격렬한 수비를 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이 박찬호라는 좋은 유격수가 원래 있었다는 전제긴 한데 김도영 선수 포지션 논란이 뭐 왜 유격수 안 시켜 막 이렇게 팬들이 많이 원했었는데 그 유격수로 뛸 때 김도영이 현재 김도영보다 좀 반감되는 효과들 타격이나 뭐 수비 부담이나 뭐 체력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3루수를 시키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그 현장에서도 구단에서도 네네네. 역설을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도영 선수 지금 한평에서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고요. 한평과 개인 그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거는 그냥 옵션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시아쿼터 제도가 안 생겼으면 큰일 날 뻔한 아시아쿼터로 유격수는 일단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김도영 3루수에 혹시 가끔 유격수 뭐 그렇죠. 옵션으로 네.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네. 정도로. 네네. 네. MVP 시즌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스토브리그 선수 이동도 이동이지만 네. 기아가 최근에 뭐 내부에서 다음 시즌 준비하는 거 보면 와신상담, 뭐 절치부심 굉장히 훈련량을 늘리고 네.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뭐 환경도 바뀐 거고 올해는 훈련량도 늘리겠다. 이범 감독이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전 계속 있었던 게 아니니까 저도 네네. 며칠만 봤으니까 기아를 근데 뭐 하루 정도 봤을 때 너무 일찍 가버려서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가버려서 인터뷰를 못해서 숙소로 따라가서 한 적이 있어요. 훈련이 짧아서. 네. 네. 그날은 낮 훈련만 하기로 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날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여유를 갖고 왜냐면 작년에 잘했으니까 휴식도 좀 필요했고. 네 맞아요. 네. 그런 휴식 그 풀 시즌을 다 뛰었고 또 우승 한국 시리즈까지 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두고 선수들을 좀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정규 시즌에 맞춰서 준비하자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시범 경기에 맞춰서 좀 더 이게 페이스를 땡기자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일본의 외딴 섬으로 네, 가는 게 맞아요. 확정이 돼가지고 여기 이름이 네. 아마미 오시마. 배 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나서 있죠? 네. 예, 이동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아봐야 거기서? 되는데 네. 여기 또 유명한 좀 해양 그런 휴양지. 관광지, 휴양지예요. 관광지예요? 예. 그럼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여기가 가고시마 현인데 오키나와보다 본토에 가까운 섬. 근데 작년까지 일본 요코하마 2군이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곳이고 그럼 뭐 야구하기 딱 좋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외딴 곳의 시설은 좋은. 그래서 경기는 못하지만 훈련하기에는 딱 좋다. 그래서 예전에 1차 캠프를 하기 좋은 곳. 예전에 기아 2군이 키움도 그랬었고 강진에서 훈련을 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선수들이 읍내로 나가야 된다. PC방을 가려면. 그랬더니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왜냐면 작년에 기아가 우승하고 나서 얼바인. 예, 올해 초에 미국 얼바인으로 얼바인으로 얼바인. 갔고 얼바인이죠. 얼바인이라고 항상 기차 하셔가지고 거기 제2의 고향이라고 해서 굉장히 빈축을 샀습니다. 지금도 눈 감으면 다 여러분들한테.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기아가 뭐 미국 애리조나, 호주, 캔버라 그리고 또 이쪽으로 얼바인으로 옮겼고 작년에 또 보상을 톡톡히 받은 게 비즈니스석을 전원이 맞아요, 타고 가서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다시는 없을 누가 그렇게 예. 다음번에는 우승을 해도 안 태워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LG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하고 싶어도 비행기를 차지할 수가 없대요. 예약 자리를 기준을 확보를 할 수가 네. 없대는데 그러니까요. LG도 이건 탄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네, 탄다고 했어요. 예, 그 우리도 한다. 글쎄요. 왜냐하면 이번 올해 캠프 때 기아가 전원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두 대로 나눠 탔거든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LG랑 같이 탔어요. 부러워. LG 선수들이 이코노미를 탔지. 근데 어쨌든 지난 캠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환경도 바꾸고 뭐 비즈니스석은 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선수만 알아서 할 것이고 구단에서 해주진 않고 여러 가지로 환경도 바꾸고 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좀 더 그때는 도심지였거든요. 얼바인은 그리고 공원 뭐 이런 데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특급 호텔에서 잡고 그때는 근데 올해는 환경도 많이 바뀌고 훈련량 집중적으로 좀 늘릴 계획입니다. 너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냥 뭐 비즈니스네, 이코노미네. 차라리 그 뭐 크루즈를 타고 뭐 한 달 정도 미국 갔다가 그냥 거기서. 옛날에는 우승 축하 여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랬죠. 무슨 여행 있었지? 삼성 라이온즈가 뭐. 네네네. 축하 옛날에는 여행 여행 가고.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으니까 지금은 여행이 흔하니까 그랬지만. 알겠습니다. 예. 예, 뭐
깊은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뭐 후속 토크, 마무리 토크, 에필로그로 뭐 올 겨울 스토브리가 복잡하긴 한데 내년 시즌 라인업이 각 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바뀌는 팀들이 있는 거죠. 예, 네. 저는 가장 궁금한 팀이 이제 한화가 강백호 선수가 이적을 했는데 제가 한화가 사실은 조금 아쉬운 자리가 테이블 세터 1번 타자잖아요. 네. 일본 타자는 또 누구야? 하고 제가 한 스태프한테 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사고를 생각에 전환을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뭐 김경문 감독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느끼기로는 뭐 외국인 타자 할 수 있고 강한 일본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강백호 선수도 사실은 3번 타자가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통산 3번 타자로 1621타석 들어섰더라고요. 네. OPS가 0.914. 아, 3번으로. 그런데 1번 타자로도 483타석. 적진 않아요. 네. OPS가 0.877로 나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조금 변형되는 옵션을 갖고 시험을 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이 어떤 뭐 궁금한 라인업 있나요? 강백호 선수가 들어온 타선에 있어서 한화가 그 우타와 좌타의 라인업을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까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제 오른쪽에 최은성, 노시원이라는 좋은 카드가 있고 좌타자 라인은 이제 문현빈, 강백호, 외국인 타자 등등등이 늘어서게 될 거잖아요. 네. 요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까? 최은성, 노시원을 붙여놔야 되나 떨어뜨려야 되나 둘 중에 누가 앞으로 가야 되나 요런 조합들이 잘 만들어지면 상위 타선의 밸런스가 괜찮지 않을까 한 수를 생각해요. 더 뜨네요. 예, 강백호 1번 다른 구단 카드도 얘기를 좀 마음에 해달라고 했더니 무슨 하나 얘기를 기아는 지금 뭐 어쨌든 전력 이동이 있어서 내야에만 집중이 좀 약간 시선이 돼 있는데 네. 유격수 누가 하나 이러는데 지금 올해 한평 타이거즈가 히트를 맞아요, 쳤잖아요. 맞아요. 성적은 안 좋았지 결과적으로는. 근데 하지만 그 선수들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오선우, 김호령이 내년엔 주전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오선우가 일루수 네.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위즈덤이 일루수고 뭐 내야를 좀 여러 개 했었는데 위즈덤이 빠졌잖아요. 외야도 외야를 찾고 찾는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루가 오선우고 외야는 나성범 선수 있고 네. 외국인 선수 오면 한 자리는 누굴까? 김호령.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호령이 센터 가능하니까 굳이 중견수로 찾을 필요는 없겠네요. 외야 좋죠.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는 외국인사들. 공격에 또 코너 외야수 쓰니까. 또 하나는 LG 트윈스 사실 그 영경혁 감독하고 차명수 단장께서 지난번에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잖아요. 사실 그 시점에서는 김현수 선수가 이적이 확정되기 전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 2년 뒤쯤에 이재원 선수를 지금 상무에서 전역하죠. 4번으로 쓰네, 3번으로 쓰네 해서 이렇게 좀 옥신각신 행복한 고민을 했는데 김현수 선수 카드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3, 4, 5번이 궁금해요. 지금 봐서 오스틴 선수 뭐 문보경, 이재원이 갈 수도 있고. 이재원이죠, 이재원. 네, 이재원 선수가 캠프에서 가능성을 보면 영영혁 감독이 과감하게 네, 4번에 넣고 문보경 선수를 5번으로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문보경이 미래의 4번 타자라고 계속 말하지 않았나요? 문보경이 3번 칠 때 더 힘이 세진다라는 얘기도 얼핏 하더라고요. 네? 다 가능한 걸로. 그날 바뀌었어요, 입장이. 영영혁 감독 입장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재원 선수가 상무에 거의 그 말뚝을 박지 않는다면. 말뚝이라는 표현 너무 저속하네요. 죄송합니다. 이재원 선수가 4번에 쓰겠다. 예, 그렇죠.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박찬호가 1번이었잖아요, 기아는. 1번도 하고 9번도 했죠. 1번은 누가 해야 되나, 그러면? 최원준도 없네. 그러니까요. 기아 1번 타자가 궁금해지겠어요. 네, 그거를 찾는 것도 네. 이범호 감독의 스프링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원준 선수는 NC로 갔다가 뭐 KT 1번 타자를 일단 준비를 하겠죠. 이강철 감독께서. 예. 그렇습니다. 예. 두산 라인업도 궁금하고. 예. 박찬호 선수, 두산 김원효 감독 스타일상 박찬호 1번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우선으로 할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뭐 정수빈 있으니까. 선수가 뭐 여전히 맞아요. 잘 뛰고 있고 뭐 안재석 선수 있고요. 예. 여기 또 마무리하죠. 좋은 얘기가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예. 근데 아직 타수를 짜기에는 예. 캠프도 시작 안 했고 선수단 구성은 안 됐어서 예. 메이저리그 모두 LA 다저스 라인업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LA 다저스 라인업은 말이죠. 오타니 1번에 예. 이용균 기자랑 200 몇 회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호흡이 안 맞고 있어요. 메이저리그의 옵션 계약은 말이죠. 이거 마무리하시죠. 김은진 기자 마무리 잘 지켜주셔야 돼요. 오프닝 갈 때 우리 둘만 했어요. 가보니까. 아유 오늘 그 김은진 부장 모시고 예. 깊이 있는 소식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전화 통 몇 통화해요?
그냥 전화만 계속 하고 있고 기사 넘기는 시간 빼곤 전화 못 나가니까 네, 전화라도. 네, 조금 저기 좀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데 가서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네. 되게 전화를 하잖아요 기자들은. 네. 전화가 오기도 와요. 많이 제보가 와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스토브리그의 여왕. 예. 자, 썸네일에 달아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네. 야구 여왕 시작했더라고. 하는 것만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와, 이제 야구의 인기가 이렇게 날람이 들고 있고. 남의 프로를 이렇게. 아니 이제 최강 불펜도 야구의 인기가 힘입어서 더욱더 깊이 있는 네네. 이야기를 하겠다. 이 이런 대목은 얘기하고 편집할 거예요. 네. 아니 스토브리그의 여왕 야구 여왕 라인 맞춘 거예요. 자, 최강 불펜은 앞으로도 스토브리그의 깊이 있는 소식 재미있게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